여기서 잠시 지금 정국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대담회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른바 TK 물갈이론 또 여기에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으로 인해서 좀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는데 이 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중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글쎄요, 대통령께서 물갈이론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우리 김문수 전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정치권을 바라보는 민심은 그야말로 따라 바닥 수준이거든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TK는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는 텃밭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계시는 정치인들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이라고 그럴까요? 기대 수준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난 국회가 얼마만큼 대통령께서 새로 취임한 이후에 대통령을 뒷받침해서 대통령의 개혁 입법이라든가 뭐 우리가 노동법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관광법, 뭐 의료법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 얼마나 뒷받침을 했는가 생각하면 저희가 반성해야 될 대목도 있는 거고요. 예. 또 특별히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국회에서도 그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그 법안이 통과가 안 돼서 우리가 지금 계속 그 국가의 그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프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희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우리가 무슨 어떤 계파나 특정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예. 정치권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선과 국민들이 그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해석에도 불구하고 사실 당내에서는 새누리 당내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상황이 많은데 이게 너무 친박만 진실한 사람이냐 이렇게 또 볼멘 소리를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십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글쎄요. 대통령께서 친박만 진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진실한 사람이 뭐 어느 당에 속해 있다, 어느 계파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그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건 사실은 지금 우리 20대 국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국회에 속해 있는 저희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 국가 민족도 생각하고 정부의 앞날도 생각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 진실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도 저희의 의견입니다. 저희의 생각이고요. 예. 그것이 아마 국민들은 저희보다 더 기대 수준이 높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 또 틀린 말씀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얘기에 대해서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무슨 계파별로 해석하거나 당별로 해석하거나 하는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어제 대통령께서 엊그제 대통령께서 진실된 사람을 선택해달라고 그랬는데 옥석을 가리는 기준 홍 의원님이 보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옥석을 가리는 기준은 뭐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을 안 하셨고 이제 국민들이 그 기준을 마련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일이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소중한 일이고 국회의원으로서 꼭 지켜야 될 일일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고요. 네. 이것은 이제 새누리당 지지율이 높으냐 아니면 야당 지지율이 높으냐 수도권이냐 뭐 이런 데 따라서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 같지 않거든요. 현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현명한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을 현재 19대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현재 정치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숙제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홍 의원님께서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를 보니까 TK 지역에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 꽤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뭐 TK 지역뿐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국회의원들 뭐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100명이면 된다는 플랜카드도 붙고요. 국회에 대한 지지율이 재신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20% 30% 요 안짝되는 그런 마당에 그게 뭐 TK다 PK다 무슨 서울이다 이런 데 대한 무슨 뭐가 있나요? 어디나 다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으로부터 또 정부로부터 참 뭔가 이 함량 미달이고 좀 문제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대구에 계신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언급을 하셨단 말이죠. 당내 반발, 당내 어떤 뭐랄까요 좀 거부 반응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당내 반발이 있겠죠. 그거는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정치하는 사람은
그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고 첫 번째 관문이 이제 공천이라는 관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유승민 의원도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일단 살펴보고 나서 얘기를 할 일이지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다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그야말로 맞다나 뭐 제왕적 공천 무슨 뭡니까? 이게 안 되는 얘기고요. 예. 이거는 오직 국민과 당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제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 일반적으로 우리 정치에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스탠다드가 어떻다라는 것을 이게 여야 할 거 없이 개파할 거 없이 당에 관계없이 대통령으로서 그동안 소회를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거와 우리 국민적인 눈높이 이런 데 맞춰서 그 정부 당이 공천을 하고 전략 전술을 짜고 그래야 20대 총선에서의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당내 공천 경쟁과 함께 결부가 돼서 당내 갈등이 좀 더 커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공천 때가 되면은 뭐 당내 갈등이 있겠죠. 그러나 당내 갈등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자기 문제가 그 정치 문제에서 전 문제나 마찬가지 모든 문제가 자기 문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뭐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한테 불리하다 생각하면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사람 어떤 개개인의 그 스탠다드로 보고 개개인이 자기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어떤 크라이테리아가 안 된다. 중고가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어쩔 수 없이 누가 반발하고 어쩔 수 없이 누가 뭐라고 그 당의 그 공천 과정이나 아니면 공천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꿋꿋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되면 나가야만 그것이 한 사람 정치 생명하고 달리 당의 정치 생명과 또 우리 당으로 보면 20대 총선 내년에 대통령 선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유권자인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결정돼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